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어제와 오늘 장을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그동안 연동해오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자의 개인 비중만큼 디커플링이 발생하며 대주주 양도세의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대주주 양도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책 법안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이 근접하는 듯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경기 부양안을 위해 올바른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가 민주당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을 하자 뉴욕 증시는 장 초반 불안감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후 펠로시 의장이 거의 다 왔다라며 우리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면 이 대화에 5초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지한 시도이며 양측 모두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불안감은 다소 가라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양측이 지방정부 자금 지원을 포함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실제 부양 법안으로 표결에 붙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란 등이 미국 대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의 국장은 미국의 적대적인 두 국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미국 유권자들의 정보를 확보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상 최대의 3분기 매출을 발표했고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카콜라와 AT&T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5만 5천 명 감소한 78만 7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87만 5천 명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9월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9.4% 증가했고 예상치인 6.2% 증가도 크게 넘어서는 등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도 뉴욕 증시의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42%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 기관 매도가 강하게 나오며 하방 변동성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10시경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41일 만에 최고치라는 소식이 나오자 2344선까지 저점을 기록한 뒤 그 이후 기관이 매도를 줄이고 강하게 매수로 돌아서자 반등 회복을 보이며 양봉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장 외인 기관 양매수가 확대되었지만 개인의 금융과 양도세 회피 매물이 강해지며 강보합권 지지 진행하다 2360.81포인트 0.24% 상승 음봉으로 지지선을 지지한 밑꼬리 음봉입니다. 그리고 5일선 마감으로 연이틀 밑꼬리 음봉 마감입니다. 주봉으로는 0.82% 상승한 밑꼬리 양봉 마감입니다. 어제 2%대 음봉을 딛고 오늘 0.62%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기관 특유의 지속적인 기계적 매도에 외인의 수급 변덕이 시작되자 투심이 상당히 경색된 상태로 하방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표 직후 화요일의 직전 저점을 위협하며 804선까지 급락 분봉을 보인 뒤 외인이 매수로 방향을 잡자 회복을 보이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장 기관 매도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개인의 양도세 회피 매물이 강하게 집중되자 외인은 매수 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의 지수 영향력이 상실되며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키우며 807.98포인트 0.58% 하락 음봉 마감하며 지지선 807선에 딱 걸쳐서 마감했습니다. 주봉은 3.1% 하락 음봉으로 2주 연속 장대 음봉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일본, 홍콩은 강보합, 중국은 약세 등으로 아시아는 혼조세, 미국 선물은 우리 오전장 대선 TV 토론에 대한 경계감으로 보합권 혼조 진행했고 토론 종료 후 강세 전환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대체적으로 오전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41일 만의 최대치이며 이틀 연속 세 자릿수 발생했다는 점과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사례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고 미국 대선 토론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며 변동성이 강했고 오후장 코스피는 양매수의 협조 속에서 개인 매물이 소화되며 지지했지만 코스닥은 개인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과 기관의 대책 없는 매도 지속, IT의 낙폭 확대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절대 우위고 거래 대금이 크게 감소하는 등 수급이 꼬인 모습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한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강보합, LG화학은 1%대 고점 마감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2%대 강세, 장중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는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손해보험과 은행은 어제에 이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넷인 네이버, 카카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제넥신 등 바이오 대표주들은 강세를 보였고, 최근 초강세를 보였던 휴젤이 장막판 폭락이 나오며 시장을 쇼크를 줬고 일부 밑골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 매드팩토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IT의 대장인 KMW는 연이틀 낙폭을 키웠습니다. 테마로는 렘데시비르와 윤석열 테마, 포장 재지가 강세였고 어제 강세였던 수산과 육계, 비트코인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어제 뉴스핌 기사에 대한 투심아카로 1.16% 하락 출발한 LB는 장 초반 코스닥의 변동성에 연동하며 매물이 일부 출회되며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반등 시도도 있었고 거래량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횡보했지만 의미 있는 수급이 반등은 없었습니다. 수급 반등이 없었다는 점이 작용하며 장막판 보시다시피 큰 단위의 개인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며 호가를 훼손했고 5일선 이탈 음봉 마감입니다. 장중 변동폭 2.74% 좁았죠. 평균가 92,464원입니다. 극히 적은 거래량이었던 어제의 82%인 45만 주에 불과한 장중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균형을 맞추며 주가 영향력을 크게 주지 않았고 세력 관여 없이 대부분 개인의 매물 공방으로 수급이 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봉은 319만 주의 거래량으로 0.97% 하락한 윗꼬리 음봉 도지로 3주 연속 하락 음봉이지만 2주 연속 몸통 음봉을 멈추는 도지가 발생했습니다. 이 음봉 때부터 꺾인 5일선을 한 달 만에 최근에 상방으로 돌렸지만 오늘 다시 이탈하며 하방으로 꺾은 상태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진 이 4개의 캔들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상방으로 돌리는지가 관건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급격한 음봉임에도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여실히 적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자면 이 음봉 두 개로 이러한 롤링이 있어서 다시 지금의 거래량 적은 상태가 유지되며 몇 거래일 정도 횡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고점 이후 이렇게 밀린 주가가 두 번의 저점을 기록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 턴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의 지지를 받았을까요? 바로 60주선입니다. 60주선은 일봉으로 환산하면 301선이 됩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진 장기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3월 코로나 대폭락 때, 그리고 여기는 8월 13일 상한가 전날의 8월 12일 저점입니다. 두 저점 모두 60주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했을 뿐 지지를 했고 즉시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난주 주봉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60주선을 이탈했다가 오후장 급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며 주봉상 밑꼬리를 달고 60주선을 회복하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번 주 주봉도 60주선 부근에서 붙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는 60주선을 이탈했을 때는 항상 일시적이었고 즉시 반등과 이후 상승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을 멈추는 도지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흐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테니 개별적으로 주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중요 자리에서 심리를 꺾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기사들이 추측성 기사인지 실제 회사에서 기자들한테 그러한 소스를 주었는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 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짧게 보겠습니다. 1.11% 하락 출발한 일생도 장 초반 LB와 연동하며 LB와 동타임에 저점을 기록했고 시장 반등과 함께 일부 밑골이 단 상태에서 횡보했습니다. 장막판 LB와 다르게 개인 하방 매물 집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LB와 일생의 대주주 양도세 매물의 존재 차이입니다. 장중 변동폭 4.99%, 장중 평균가 26,252원, 어제 62%인 129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입니다.
오늘 L생의 음봉은 5일선에서 마감하는 음봉으로 아직 5일선이 하방으로 꺾인 상태는 아니지만 월요일 음봉이 나온다면 5일선이 꺾이게 됩니다. LB와 같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온 이 4개의 캔들, 다지는 캔들이죠. 이 박스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 이 상단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메인 프로그램 매수는 강하게 유입됐지만 받치는 매수로 수급을 공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봉은 1387만 주의 많은 거래량으로 2.96% 상승, 윗꼬리 양주봉으로 고점은 17.59%이며 3주만의 상승 양봉입니다. L생은 LB와의 연동성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제외했을 때 코스피의 개인 비중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 3억 적용이 시행된다면 요건에 들게 되는 개인이 작년 대비 계산도 할 수 없이 훨씬 늘어나게 되고 그 부담으로 인해 최근 벌써부터 신경질적인 개인의 하방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이후만도 약 4조 2천억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 연일 감정 없는 기계적 매도를 장중 내내 뱉어내고 있는 기관의 매물 또한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등 개인 자금이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당국의 양도세 3억 시행 고집은 조세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과 다르게 기간 내에 매도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는 국가는 결국 세수 확보를 실패하게 되고 그 회피 물량 등에 의해 시장 혼란과 하락만 가져오게 되고 그 시장 하락은 대주주 요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소액주주들 모두를 피해를 입히고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코스피는 개인 비중이 적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매물 부담이 적기도 하지만 연말 배당 시즌이 되면 배당주 위주의 배당 수급이 지수를 지지해주는 측면도 강하지만 코스닥은 그러한 점마저 취약합니다. 1월이 되면 연말 회피 매물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며 결국 지수는 원위치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국의 생각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푸세 배팅한 기관 외국인들과 포지션 플레이 중인 여러 자본들이 가지는 기회가 개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들의 시간과 기회비용 또 레버리지 개인들의 손절을 전제로 거대 자본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간 내 매도가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이 논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고 그것이 조세 정의인 것입니다. 확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공백 기간이 2년간 굳이 이 제도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코스닥 개인들을 현재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닥은 연일 개인 매수로 잡히고 있지만 그 개인 매수는 분산되어 소극적으로 받는 매수일 뿐이고 하방으로 때리는 개인의 양도세 회피 매물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법안도 발의되었고 아직 시간이 있어 결국에는 극적인 반전이 있을 가능성은 열려있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양도세는 유예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미 수급이 꼬이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 주말은 편히 쉬시며 다음 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은 바람이 아주 강하고 찹니다.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들 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